학생들이 오롯이 정답으로 향할 수 있게 반갑습니다. 다원교육 고등본관에서 우리 PHS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된 김경민입니다. 네, 제가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다음에 5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재 이 변화된 교육과정 속에서 국어에도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 수업을 담당하게 된 저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린 뒤 요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업 계획, 제가 이번에 준비한 수업은 문법 수업인데요. 그 문법 수업 말씀드린 다음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1등급의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9등급제에서 4%였을 때와는 달리 현재 이 5등급제에는 1등급 비율이 10%인데요. 이 지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1등급을 받기가 쉬워졌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1등급과 2등급 간의 간격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볼 수능에 대한 변화인데요. 기존에는 문법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문법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 문법이 공통으로 들어가면서 문법을 좋아하는 학생이든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든 반드시 문법 공부를 완전하게 또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PHS 우리 친구들을 가르치는 저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국어교육과 영어교육을 전공했고요. 현재 대치와 목동에서 아이들 수업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같은 남자 선생님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시더라고요. 남자 선생님이면 정리가 조금 미흡하시지 않을까, 또 판서가 조금 예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걱정들 하시는데 그 걱정들을 날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저의 판서는 철저한 계획 아래에서 색깔 구별까지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필기도 직접 하면서 수업을 따라올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린 요 사진은 실제 문법 수업의 판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이들 검정 볼펜으로, 또 중요한 내용은 아이들 빨간색 볼펜, 심화 내용이나 보충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 파란색 볼펜으로 필기하면서 자신만의 노트를 만드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전공자로서 우리 수업, 또 우리 수업에 사용될 자료까지 1부터 10까지를 다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또 직접 필기하면서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 수업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투리를 쓰는 사투리 유저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생동감 넘치고 재미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은 재미있게, 실력은 탄탄하고 단단하게, 성적은 가파르게 이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어의 차이점인데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암기 과목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에 나와 있는 것들을 누가 잘 외웠냐의 싸움이라면 고등학교 국어는 서로 다른 과목 3개가 하나의 유기체를 만들고 있다고 여겨질 정도로 각 영역의 학습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0년도 더 전에 윤동주 선생님께서 시를 쓰실 때 본인의 작품이 후손들의 대입에 또는 고입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쓰시지 않으셨겠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객관적인 형태의 시험에서 우리 아이들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풀 때와 너가 풀 때가 답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관된 해석의 틀을 연습을 할 거고요. 또 정확한 해석, 여기서 말씀드리는 정확한 해석이라는 건 내신 때처럼 구절구절 해석이 아니라 딱 모의고사와 또 평가원이라는 이 시험들에서 요구하는 그 적정 수준의 이제 해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생동감 있는 설명으로 이제 수능 대비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신할 때도 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의 작품을 이미지로 기억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서인데요. 제가 문법 수업을 이번에 준비를 했지만 문학과 독서도 그 뒤에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학과 독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저의 모토는 잘 쓰인 글과 잘 읽히는 글은 같다. 즉, 글을 쓰는 원리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저의 방식으로 정리한 게 바로 독해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낯선 지문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이 독해 도구를 배우고 그것을 활용하는 수업을 저와 함께 진행하면서 낯선 작품도 잘 해석할 수 있고 오답의 근거를 이야기하고 정답의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을 저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문법 수업과 가장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개념과 문제풀이의 비중이 한 8대2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념이 정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선에서 냅다 문제를 양치기로 푸는 거 죄송하지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내에서 어떠한 문법 개념들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지 함께 연습을 한 다음에요. 이 2번이 또 저의 시그니처이기도 한데요.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선지들끼리 비교하면서 이거보단 이게 더 맞아 보이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속어법으로 문제를 풀곤 하더라고요. 하지만 문법 같은 경우에는 단 하나의 오류 때문에 또는 오차 때문에 오답으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철저하게 모든 선지를 OX로 다 바꿔서 아이들 주간지 풀 때도 모든 선지 옆에 OX 세모를 하도록 하고 제가 걷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첨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우리 PHS 국어 수업은요, 바로 오롯이 문법 연결과 확장이라는 수업이고요. 이 수업은 2개의 시즌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시즌 4회, 그 다음에 내신 기간 거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즌 4회 해서 총 8번의 수업으로 완성되는 문법 총정리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수업은 3월 14일 날 개강이고요.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가 정규 시간이고 수업 전에 클리닉 가능하고요. 아이들과 조정해서 평일에도 따로 클리닉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업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그 문법들이 고등 문법에 갔을 때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등 과정을 정리하고 또 고등 과정에 살을 붙이면서 이제 애들이 배웠던 단어는 탄탄하게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중학교 때는 배우지 않았지만 고등 과정에서 배우는 그 내용들을 또 시즌2에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시즌1입니다. 연결과 확장 중에서 연결편이고요. 이것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연결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첫 번째 차시에는 우리 아이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품사부터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문장의 짜임까지 총 4회 계획되어 있고요. 두 번째, 중간고사 내신 휴강이 지나고 나서 확장편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범위에 들어가는 의문 변동과 문법 요소까지 시즌2를 통해서 총 정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제 수업 자료인데요. 저는 아이들이 하나의 수업을 듣고 나면 그게 하나의 가수들이 앨범 작업을 하는 것과 비슷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 정규 교재의 이름은 타이틀 트랙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 트랙 속에는 필요한 문법 개념을 비롯하여 자주 출제되는 빈출 요소,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오답 요소까지 제가 오롯이 포인트로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뒤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레코드라는 것은 사진이 약간 흐릿하게 보이지만 주간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우리 아이들에게 응원을 해줄 수 있는 노래를 이렇게 네모 빈칸에 추천을 해주는 그런 이제 재미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의 시그니처인 리허설이라는 복습 테스트입니다. 이 복습 테스트에는 단순히 객관식만 있는 게 아니라 단답형, OX 모두 고르세요 등 다양한 유형으로 아이들의 단 하나의 오류도 생기지 않도록 완벽 대비하는 테스트입니다. 근데 본 교재를 자세하게 보시면요. 먼저 저랑 같이 판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필기칸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요 배웠던 내용을 완전하게 정리하고 있는 문법 개념, 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롯이 포인트라고 해서 자주 출제되는 요소들 따로 정리해뒀고요. 그 다음 교재에서도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문제를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간지입니다. 주간지 같은 경우에도 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빈칸 채우기 첫 번째 스텝이고요. 두 번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걸 문장으로 쓸 수 있을 때 저는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술형 문제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문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객관식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 저의 리허설, 복습 테스트에는요. 모두 고르세요. 그 다음에 OX를 판단하고 고치세요. 또 단답형, 그 다음 아이들이 시험지에서 볼 객관식까지 다양하게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저는 학생이 사랑하는 강사, 또 학생을 사랑하는 강사라는 이름 아래에서 우리 아이들 진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클리닉의 끝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아이들 정해진 시간에 오면 대면 클리닉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질문이 있을 때 최대한 바로바로 대답해 줄 수 있는 비대면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할 때도 있고 필요할 땐 전화로 또 필요할 때는 패드에 직접 제가 필기를 해서 아이들을 클리닉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제 줌 클리닉, 오기가 힘든 친구들은 줌 클리닉도 진행하고 있고 저는 아이들이 문제를 다 풀었다고 하는 거 물론 믿지만 저의 손길이 조금 필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숙제를 거둬서 하나하나 손첨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는 우리 이 아이들의 공부라는 것이 학생과 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 아버님들께 어떠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개별 성적표를 발송드려서 우리 아이의 어떤 약점과 강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성적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또 정기적으로 전화 드리면서 수업 진행 상황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건 또 저의 시그니처인데요. 바로 오롯이 재원생 학습방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비록 현재 중3이지만 이제 머지않아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공부했던 방법에 이제 기반한 플래너 제공해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아이들 플래너 올리게 하고요. 그 다음 이 플래너에 따라서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 또 시험 전날에 제가 해주고 싶은 조언들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수업 시간 외적으로도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1:1 맞춤 관리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중학생이라서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또 오답 노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의 개별 오답 노트를 제가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 아이들이 복습 테스트에서 틀렸던 문제에 기반을 해서 OX나 단답형으로 바꾼 practice, 그 다음에 실제 문제를 유사하게 만든 final stage까지 이렇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아이들 개별 노트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수업이 끝났을 때 이렇게 하나의 정리된 노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예시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1 맞춤 관리를 위해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인지 제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첫 수업이 끝난 전후로 우리 아이들 이렇게 1:1 상담을 통해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우리 아이를 진심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강과 종강 때는 아이들에게 손편지와 작은 선물을 같이 제공하고 있고요. 또 저는 희귀한 F 국어 남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기념일도 빠지지 않고 아이들 소소한 이벤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의 마음이 전달이 됐는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들 보여드리고 이렇게 수강 후기들도 시간 되시면 멈추시고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이들의 성장기에 지금 저를 만나기 때문에 아이들의 국어 실력은 물론이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좋은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제 제자 중에서 한 명이 저를 이제 롤모델로 이야기해 줄 만큼 우리 아이들의 수업 내외적으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강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월 14일 날 오롯이 문법 연결과 확장 중에서 연결편에 해당하는 시즌 1 진행이 되고요. 시간은 3월 14일 2시에서 5시입니다. 그 다음 위에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4번이 시즌 1이고요. 내신 휴강 이후에 또 이어지는
시즌 2까지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것이고 이 시즌 1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시즌 2를 따라오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3월 14일 날 우리 아이들 보내주시면 제가 또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우리 아이들 가르치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오롯이 정답으로 향하는 그날까지 저는 우리 아이들 항상 진심으로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